저희 커뮤니티 빅부의 리퀘스트 시네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신 건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저기 남포동 와서 좋고 부산 영화제에 자주 왔지만 이런 리퀘스트 시네마가 있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고 또 회원들도 아니고 남포동에서 또 영화제를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행사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작품을 같이 관람을 했는데요. 한 작품씩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상영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을 할 텐데 그 2017년 작품인 명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처음에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명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영화 촬영을 다양하게 정말 다각도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충무로의 배우 강기루를 소개한 작품 명태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명태는 저희 2017년도에 영화제들을 다녔거든요. 근데 촬영은 그 해부터 3년 전이니까 2014년에 촬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고요? 예. 인사를 안 드렸네요. 강기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명태 이공명 감독이 저의 동기이기도 하고 또 마침 자기가 졸업 영화를 찍는다고 저에게 글이 나오기도 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 명태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그 파도를 걷는 소년에서도 본인의 평소의 말투가 아닌 사투리나 아니면 그 지역 특유의 말투를 사용하시는 작품이 있는데 그럴 때 보통 말투 관련해서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지 본인만의 연습하는 비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비법은 따로 없고요. 그냥 일단 말이 자유로워야지 감정이 실리는 거니까 저는 그냥 달달 외워요. 명태를 촬영할 때는 감독님의 언니분께서 하나하나 다 녹음을 해주셨거든요. 그건 100번, 1000번 들으면서 뉘앙스나 억양을 그냥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때 외웠던 게 하도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저는 촬영하면 보통 대사들을 다 그냥 잊고 그런 편인데 명태 대사들은 아직도 입에 남아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랬고 파도를 보는 소년에도 조선족 역할이다 보니까 사전에 이영명 감독 만나서 하나하나 검수 받고 촬영 직전에도 전화로 맞니? 해볼게 맞니? 이런 검사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작품 속에 있는 김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태에서 사실 김수의 전사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앞에 이 사람이 그 수업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를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김수의 마음이 음식을 대접하는 그 김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감사함을 이 식사 초대로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김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고 또 뭐랄까요 이방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늘 어떤 주체가 아닌 느낌을 받아왔을 거다. 그래서 돈이 생겼고 자기가 요리를 직접 해서 이 학생들 선생님과 친구들을 초대하면 그 시간만큼은 자기가 외국인이지만 주체가 되어서 초대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느끼고 싶었다는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죠. 네. 사실 뭐 그 바로 음식을 대접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막 돈 액수를 막 혼자 적어보잖아요. 그게 크게 사실 대접을 해야겠다와는 별로 크게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액수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제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식사 대접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뭐 목에 걸고 있는 MP3도 좀 바꿔볼까 뭐 여러 가지 뭘 사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두 번째로 상영했던 시체들의 아침 2018년 작품인 시체들의 아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재작년도 상으로는 명태가 2017년이고 시체들의 아침이 2018년인데 두 작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독 명태에서 앳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면서 이게 외모도 연기를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시체들의 아침은 어떻게 합류하시게 되셨는지 그게 이제 2017년도에 명태가 영화제를 다니면서 그 해에 이승주 감독님께서 전북 독립영화제에 예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명태를 본 거죠. 그래서 이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겠다 해서 또 명태가 전북 독립영화제에 가서 상도 받고 뒤풀이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점 찍었으니 다른데 지금 뺏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글 주시고 그렇게 촬영한 게 시체들의 아침이죠. 그러면 명태에서 나온 캐릭터와 뭔가 접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어떤 계기로 딱 점 찍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들은 게 있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시체들의 아침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가 혼자 사는 집에 여중생이 오잖아요. 어떻게 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어떤 그런 긴장은 이때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착한 얼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때 그걸 이제 명태를 보시고 그렇게 캐스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체들의 아침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혹시 주인공 성재처럼 무언가를 뭐 덕질을 한다거나 수집을 한다거나 하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뭔가 모으고 이런 편이 아니어서 뭔가를 덕질해본 경험은 없네요. 영화를 하고 있지만 영화를 또 잘 보지도 않는 편이고 잘 봐야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 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품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촬영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집이 배우님 실제 거주하고 계신 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됐고 뜻밖의 집 공개에 대해서는 별로 거리낌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백재우 감독님께서 어느 날 연락을 주셨어요. 안면에 있는 사이였는데 이제 그 코로나 코시국이 한창 심할 때 그 영화 보면은 왜 저기 남자 배우가 거기에 지금 1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다. 지금은 1000명이 작은 수지만 그 1000명이 굉장히 무서웠던 시기였고 또 영화가 사라지니 많이 OTT 뭐 핸드폰 극장에 가지 않아질 것 같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무섭게 떠도는 시기에 제작을 했고 실제로 그 감독님을 한 번도 뵙지 않고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방식처럼 줌으로 회의를 하고 줌으로 리딩을 하고 이제 진짜 촬영 때도 줌을 켜놓고 뒤에 각자의 핸드폰을 이제 진짜 찍는 거죠. 핸드폰으로 그렇게 촬영을 한 거고 다만 이제 마지막
제 풀샷이 있어서 이제 촬영 감독님이 오시긴 했죠. 저희 집에. 그리고 그 완성된 영화를 보고 저희 집이 나오는 게 그 뭐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큰 화면으로 보면은 옆에 있는 뭐 집 안에 있는 소품들이나 네. 뭐 저는 그렇게 커피 머신 있는 게 눈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아, 커피 머신 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네, 맞아요. 좀 저는 좀 치울 걸 이런 생각 들고요. 몇몇 가지들이 안 치우고 그냥 이제 제껴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데 이번에 또 시네마투게더 멘토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대로 영화를 자주 보진 않는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같이 볼 영화들을 선정하셨는지 평소에 배우 관계로가 아닌 그냥 평소 취향으로 영화를 고를 때는 어떤 작품들을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호기심이 가는 영화들을 좀 추리고 그 기간이 있고 또 공식 행사들이 있으니까 스케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골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른 영화들 중에서 그래도 그 6편의 영화를 선정을 해서 같이 보게 되는데 그 영화들이 좀 다 결이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그 일반 대중처럼 뭔가 흥행한다 하는 영화들을 극장에서 보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영화를 제가 뭐 인디 영화들을 좀 하다 보니까 배급사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영화들 그리고 이건 꼭 봐야겠다 싶은 영화들은 이제 집 근처에 뭐 에무나 아니면은 뭐 예전엔 인디스페이스 종로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용산 가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편이 있죠. 그리고 저는 좀 그 봤던 영화를 또 보는 게 좋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영화들. 혹시 그렇게 여러 번 봤던 영화 중에 언급하실 만한 영화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 인사이드 루인 좋아하고 맨체스터 바이 더 시를 많이 봤고 예, 피아니스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상영했던 사라짐 사라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류하시게 됐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종재 감독이 생각의 여름을 으로 전주 영화제에 왔을 때 저도 다른 영화로 그 영화제를 갔었어요. 그러면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글을 그냥 대뜸 주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개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느낌이 와서 그 별다른 회의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찍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옷도 제가 입고 나온 옷이 원래 상대 배우인 기환 씨 옷이에요. 그것도 옷도 그냥 현장에서 이게 좋겠다 하고 입고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극 중에 오디션은 여유다라는 대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오디션 보실 때 혹시 긴장을 많이 하시는 타입이신지 혹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디션 긴장이 되죠. 늘 근데 오디션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많이 봤던 초반에는 긴장이 되죠.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뭔가 이게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떤 외모나 연기 톤을 가진 배우를 뽑을 거고 그걸 어떤 정답을 가지고 제가 연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늘 제 색깔로 연기를 하고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긴장이라고 하는 거면은 제가 좀 준비가 덜 됐거나 좀 뭔가 제가 연기하는 인물이 잘 안 붙을 때는 긴장이 되긴 하죠. 근데 예, 요즘은 그렇게 긴장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운명론자라 그냥 뭐 정해져 있다 내 것은 이런 생각으로 오디션을 가기 때문에 긴장되진 않고 에피소드라면
저기 그 명태에 만든 그 이용매 감독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승훈 감독님 영화 오션을 보러 갔는데 홍매가 앉아 있었어요. 네. 이용매 감독 앞에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어쨌든 그 공식적인 자리니까 배우님 이러면서 네 조감독님 네, 해볼까요? 그러고 연기를 하고 또 아는 사람 많다고 그래도 챙겨주려고 또 약속되지 않은 대본을 또 주더라고요. 원치는 않았지만 그것도 하고 재밌게 하고 왔던 에피소드거든요. 그 극중에 관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배우가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직업인 만큼 어느 정도 그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유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쵸. 배우는 관종이죠. 저도 관종이죠. 관종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관종이냐가 문제인데, 글쎄요. 그 질문이 뭐였죠? 배우로서 뭐 관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종이라는 단어 꽤나 그 진취적인 단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게 또 그 개개인에게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종의 귀여운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닉네임 오늘따라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배우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촬영 준비하시면서 본인만의 루틴이라던가 뭐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다든지 촬영 들어가기 전 꼭 하는 준비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치한다, 양치. 촬영 뭔가 이게 싹 뭔가 깨끗해야 잘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양치를 좀 하고 그리고 좀 그 촬영 초반에는 좀 일찍 가서 공간도 좀 밟아보고 그 공간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촬영 전날에는 웬만한 약속 잡지 않아요. 예, 제가 좀 이제 집돌이거든요. 근데 그 촬영이 다가올 때, 특히나 촬영의 첫 촬영이 다가올 때는 웬만하면 약속 잡지 않고 집에만 있고 그냥 계속 그 상상해요. 인물에 대해서 인물로서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예, 그런 루틴 아닌 루틴이 있나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초크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내 영화 중에 본인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캐릭터를 골라주신다면 어떤 캐릭터일까요? 싱크로율이요?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거 아닐까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찍었고 또 그냥 저잖아요. 그러니 그 인물이 가장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배우님 그 대사 톤 중에 좀 일상의 유머가 좀 녹아나는 대사 톤들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천눈길에서 운전 연수를 하는 신이라던가 한강에게에서 그 염색을 해주는 신이라던가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혹시 그런 대사들은 애드립인지 좀 궁금했어요. 애드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감독님과 대화 중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만 완성된 뭐 말투나 뭐 뉘앙스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애드립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시채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명태를 제외한 3편의 영화가 영화에 관한 영화인 것 같은데요. 3편의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많이 공감 갔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만나고 싶은 데는 진짜 그 시국에 찍은 영화라 많이 공감이 됐고, 그 시체들의 아침 같은 경우는 사실 촬영할 때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영화제에 몸을 들이고 또 영화라는 것을 많이 하던 때가 아니었어서,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정말 공감하시고 막 같이 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영화가 정말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 큰 울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촬영할 때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되려 영화가 다 좋아지고 그랬던 거라, 시체들의 아침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영화죠. 사실 그렇게 관객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그 해에 거의 모든 영화제를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체들의 아침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기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시체들의 아침에서 사랑했던 뭔가를 떠나보낸 후에 마지막에 빈 책장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극복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뭔가 좌절하거나 어떤 힘듦에 이렇게 직면한 순간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이게 잘 피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도전하거나 무리하게 이렇게 덤비거나 그렇다기보다 안전한 선택들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 연기를 하면서가 아니라 어떤 좌절이나 그 힘듦은 예전에 제가 그림 그리던 시절에 오히려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웬만해선 그 어떤 선택을 좋은 결과만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왔지만 피할 수 없는 어떤 좌절 앞에서는 그냥 정말 그 직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뭔가 너무 안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폰을 꽂고 벽만 보고 그림만 그렸던 것 같거든요.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직진하면서 헤쳐나가는 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수지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연기를 시작하고 제일 많이 본 작품이나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저 멋있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 한두 편 꼽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줬던 작품은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두루두루 그게 어떤 뭐 외국 작품이 됐건 한국 뭐 상업 작품이 됐건 아니면 어떤 단편 작품이 됐건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되게 도움이 되거나 배울 게 있거나 어떤 소스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가져왔던 것 같지? 뭔가 롤 모델, 어떤 저에게 최고의 베스트 작품 이런 게 잘 없는 편이어서 많이 본 건 사실 제 작품을 많이 봤어요. 아니 영화 완성되고 감독님이 또 확인자 보내주시고 저도 이렇게 지구야 하는 답변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제 작품을 많이 돌려보지. 그래서 이게 그 답변을 하면서 영화를 앞으로 많이 봐야겠다는 반성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영화제에서 영화 처음 상영하실 때 보통 프리미어 상영을 가면 지브이를 안 하셔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통 본인 작품은 그러면은 그렇게 막 몇 번 정도 보시는지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것도 제 작품마다 다른데 제가 가장 많이 본 제 작품은 온 세상이 하얗다였고, 그 영화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6번 돌려봤어요. 밤을 새서. 그리고 또 안 보는 영화도 있어요. 못 보겠는 것들.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언급하셨던 피아니스트가 어떤 영화인지 동명 작품이 많아서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는데 말고 저기 로만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별똥별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기루 배우님 MBTI가 궁금합니다. 집이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더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는 길에 해봤습니다. 한지 오래돼가지고 혹시나 뭔가 바뀌었으려나 해가지고 INFJ. 왜? 예전에 할 때는 ISFJ가 한참 나오다가 그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꽤 예전인데 그때가 INFJ였거든요. 오늘도 INFJ. 그러면 집 내부는 사실 J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또 그런가 봐요. I 90%, N이 50몇, 뭐 뒤에 두 개도 60 정도예요. 왜? 다음 질문 털럭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품에 나와 있듯 요즘 영화를 소비하는 추세가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네마만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어려운 질문이네요. 지켜야 하는 것도 맞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영화를 한두 명이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요. 대중이 소비하는 거고 그들을 붙잡고 영화를 살려내라, 극장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선택의 결과니까요. 또 사실 이렇게 저렇게 적응하면서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영화 그리고 시네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극장에서 봐야 하는 작품들을 또 창작자 입장에서는 계속 만들어내 준다면 또 자연스럽게 극장 소비가 따라오지 않을까요 싶은 그런 생각 들고 제가 최근에 출연해서 개봉했던 초록밤도 같은 마음으로 촬영했던 작품이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창작자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스더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다양한 캐릭터를 너무나도 잘 소화하시는 배우님, 앞으로도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안 해봤던 역할들은 많이 해보고 싶죠. 이게 뭔가 그 포켓몬 도감 채우듯이 캐릭터들을 모아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 아무래도 제가 장르적인 작품보다는 그 드라마 장르의 작품들을 많이 해왔다 보니까 캐릭터도 좀 장르적인 인물들은 비교적 덜 연기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역할들 많이 해보고 싶고 또 뭐 한번 되게 약하던 뭐 되게 어떻던 저는 뭐 가림 없이 맡겨주신다면 제 색깔대로 소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는데 몸값이라는 출연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혹시 거기서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 장르적인 영화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네. 굉장히 장르적인 캐릭터였어요. 머리가 굉장히 길고 그 알코올 중독자고 노숙자 출신의 이 영화를 이렇게 캐릭터를 설명하려면 영화 내용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시체를 처리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스산한 캐릭터죠. 10월 28일 날 TV에 오픈된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캐릭터인지는 티빙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JJ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배우님 꼭 함께 작품해보고 싶은 감독님 또는 배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꼭 함께요? 글쎄요.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보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를 말씀드리면 또 닿는 대답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저기 그 한국 그 남자 여자 배우분 한 명씩 데려가면 늘 그 이병헌 선배님과 그 한일이 선배님을 얘기했었어요. 언젠가 뭐 제가 원한다고 만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작품에서 만나면 너무 좋겠죠. 네. 그 두 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JJ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가끔 노래 커버 영상을 자주 올리시는데 앞으로 올라올 노래가 있나요? 기타로 자주 연주하시는 최근 노래는 무엇이죠? 궁금합니다. 그 이전에 그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SNS를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프로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뭐 이런 것을 할 줄 안다. 개념으로 이제 SNS 사용을 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노래도 뭐 이 정도 합니다. 기타도 뭐 이 정도 좀 칩니다.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던 거 올린 거고 그 한두 개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역시 아까 말한 콜렉터처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뭐 다음 곡이 예정돼 있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순간순간 그냥 뭔가 어떤 의지가 생길 때 그런 편이라 민망하네요. 그 얘기가. 네, 다음 숫장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단편 영화도 많이 참여하시고 장편 영화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단편과 장편 영화에 들어가기 전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신 게 있는지랑 전체적인 느낌도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 기간이 단편 같은 경우는 뭐 길어야 일주일이고 근데 촬영을 하다 보면 단편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지나면 보통 끝나거든요. 끝날 때쯤 되면 뭔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인물을 좀 만난 것 같은데 끝나니까 내 아쉬움이 크죠. 그래서 장편 촬영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제가 좀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경우는 감독님께 그 초반 장면들은 좀 라이트한 장면들을 좀 넣어달라.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단편 작업을 할 때는 뭐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컨디션이라 근데 그 장 단편 모두 뭐 저는 좀 감독님 많이 만나는 편이고 얘기를 많이 하면 감독님이 어쨌든 쓴 글일 테니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세계나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힌트를 얻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힌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뉘앙스를 계속 제가 이렇게 몸에 묻히다 보면 현장에서 감독님의 디렉션을 대충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빠르게 이제 소통이 돼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장편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겠죠. 얘기할 시간이 많으니까. 작품 관련 질문이 나와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명실상부 충무로 다자광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이번에 나눠드릴 굿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다가 혹시 빠진 필모가 있는 건 아닐까 되게 마음을 졸이면서 만들었는데 혹시 작품에 참여할 때 사용하셨던 대본이나 소품 같은 경우에 평소에 모아두시는 게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품은 모으지 않고요. 마지막 촬영날 다 연출부에게 반납을 하고 저는 퇴장을 하고 대본 같은 경우는 다 모아둬요. 저희 집에 이게 쌓여 있거든요.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은 한 번 좀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중복되는 대본들이 있어요. 촬영국 이전에 그 수정되기 전 버전의 대본이 껴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버리고 촬영 때 썼던 대본들만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다시 이렇게 열어서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일단 공연 대본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알겠어요. 나중에 잘 돼서 또 이게 방송에서 작가분이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게 또 믿고 계셔야 또 그렇게 되니까. 아니 농담이 시채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혹시 오늘 상영한 4편의 영화 말고 다른 영화와 캐릭터 중에 좀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영화나 캐릭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소개하고 싶은 캐릭터도 너무 많은데 많아서 글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온 세상이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정말 본 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또 더스트맨도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사실 그 제가 촬영했던 뭐 장단편 영화들은 거진 다 공개가 되긴 했어요. 이게 마지막하게 그게 뭐랄까, 그 학교 졸업 영화죠. 졸업 영화제라도 어쨌든 상영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영화 하나 있거든요. 그 을지로라는 영화 있어요. 제목이 을지로. 네. 지금 을지로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을지로에 있는 그 태운상가인가요? 건물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찍은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저기 그 아이 김연타 감독님이 연출했어요. 첫눈길, TVN 첫눈길도 같이 했고, 그래서 제가 닥달을 계속 했어요. 빨리 완성을 해서 뭐가 됐건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을 합니다. 그 전국 독립 영화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되게 박수를 정말 열심히 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뭐 영화의 퀄리티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그 인물도요. 그 을지로에서 음향 기기를 수리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 영화도 보실 수 있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4시 40분에 요 앞에 비포 광장에서 그 배우님 또 무대 인사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대 인사 준비를 위해서 지금 관객과의 대화를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데,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누군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다른 영화들은 매진이 돼서 비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기 남포동 거리 지나시다가 시간 맞춰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 아무쪼록 영화를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배우전이죠. 일종의 배우전이라는 것을 되게 오랜만에 했고, 그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그 이름에 강기로에게 빠져보기로라고 뭔가 제 영화만 이렇게 쫙 붙여서 상영을 하는 기회가 그 배우에게 소중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클릭하고 예매하셔서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아직 영화제가 초반이잖아요. 남포동에서 지나가다 보신 분들은 저 해운대 가서 센텀에서도 영화 봐주시고, 또 영화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가 참 영화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나오는 작품들도 오늘 저를 처음 아신 분들은 TV나 영화관에서 제가 나오면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사실 예매하시는 관객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그 배우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좀 빠지기 전 단계이신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그 배우님 상영하는 객석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가지고자 하는데
포토타임을 위해 또 준비한 소품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포토 타임을 저만 찍는 게 포토 아, 일단 저를 찍고 싶진 않으실 테니까 이런 포토 타임인지 몰랐네요. 네, 포즈 한 번씩 취해주시고 왼쪽 오른쪽 한 번씩 해주시고. 우와. 아, 네, 네, 네. 그리고 관객분들하고도 오늘 와주신 기념으로 단체 사진을 한 장 찍고자 하는데 혹시 본인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민망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눠드렸던 굿즈로 얼굴을 싹 가려주시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운데를 어디로 제가 사인 안 될까요? 좀 더 가운데로 모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